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금값 오르는 거 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야말로 현대판 골드러시가 다시 시작된 느낌인데요. 바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인공, 금광업계의 거인, 에그니코 이글마인스, 티커명은 AEM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히 금값 상승이라는 파도에 올라탄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세요.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고요. 바로 이런 환경이야말로 AMC 같은 금광 회사에게는 최고의 무대가 깔린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에그니코 이글마인스는 이 기회를 아마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의 전략은 뭔지,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렇게 크게 5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프로필부터 시작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실적은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최근엔 어떤 똑똑한 전략을 썼는지, 마지막으로 미래 리스크는 없는지까지 AM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야죠. 도대체 에그니코 이글마인스는 어떤 기업일까요? 에그니코 이글마인스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광 회사입니다. 1972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5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이 업계의 산증인 같은 베테랑 기업이죠.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듯이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금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만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M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핀란드, 호주처럼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국가들의 핵심 광산을 딱 분산시켜 놨거든요. 특히 2022년에 커클랜드 레이크 골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산량을 확 늘린 건 정말 신의 한 수였고요. 요즘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ESG 경영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들의 사업 핵심, 즉 운영 방식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AM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생산량의 99%가 뭐다? 오직 금입니다. 은이나 아연, 구리 같은 부산물은 그냥 곁다리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M은 다른데 한눈 안 파는 정말 순수한 골드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값의 움직임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정직하게 연동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EM의 핵심 자산, 그러니까 보물 창고들이 바로 이 광산들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디투어 레이크는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고요. 캐나디안 말라틱은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또 핀란드에 있는 키틸라 광산은 유럽 최대 금광이라는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광산을 분산시켜 놓은 덕분에 혹시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M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효율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금 1온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 현금 비용이 1,100달러가 채 안 돼요. 지금 금값이 2,500달러를 훌쩍 넘는데 말이죠. 이건 뭐 땅에서 금을 캘 때마다 그냥 엄청난 이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이 낮은 생산 비용이 바로 AM의 높은 수익성을 떠받치는 아주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실적은 어떠냐? 이렇게 강력한 운영 효율성이 과연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지금부터 AEM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은 작년보다 35%나 폭증했고요. 금 생산량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자유현금 흐름이에요. 무려 50%나 늘어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높은 금값과 회사의 효율성이 만나서 만들어낸 거의 완벽한 하모니라고 할 수 있죠.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매출 성장입니다. 2분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6%가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자유현금 흐름.
이게 기업이 진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돈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쥔 겁니다. 앞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탄이 아주 두둑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재무 구조의 극적인 전환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고도 현금이 9억 6천만 달러,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남는 순현금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재무 건전성의 징조가 또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똑똑한 기업은 미래를 준비하죠. AM이 최근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영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들의 전략 노트를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2025년 9월에 아주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던 올라마이닝이라는 다른 회사 지분을 싹 다 팔아서 약 1억 2,5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바로 메이플 골드마인스라는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을 팔아서 현금 챙긴 게 아니에요. 잠재력이 더 큰 캐나다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트포리오를 재편하는 아주 영리한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장의 모든 평가가 이렇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죠. 잭스 리서치가 9월 2일에 AEM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에너지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원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 주가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M 앞에 놓인 길은 과연 어떨까요? 잠재적인 기회와 함께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표가 AM 투자의 핵심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믿음직한 강점들이 있죠. 여러 나라에 분산된 포트폴리오, 업계 최고 수준의 낮은 생산 비용, 그리고 아주 튼튼한 재무 상태.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금값, 계속 오르는 비용, 그리고 멕시코 같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규제 리스크가 바로 그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분석가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높은 110달러에서 120달러 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존재하는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과 이 회사가 가진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AM은 금이라는 단 하나의 귀금속 위에 정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세상에서 오직 금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금값이 흔들릴 때 벗어날 수 없는 황금 감옥이 될 수도 있을까요? AM의 운명은 결국 금이라는 단 하나의 원자재 가격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일 겁니다. 오늘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